이번 영상에서는 붓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붓은 수성붓이고요. 이렇게 사용 전에 한번 털어서 잔 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칠하면서 중간중간 털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털어도 중간중간 털이 빠져나오긴 합니다. 그럴 때는 손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마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뚜껑 열고 반드시 도료는 흔들고 나서 뜯고 또 한 번씩 저어주면 더 좋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스테인은 가라앉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어보면 아래에 끄덕끄덕 굳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다 풀어줘야 이 완전한 화이트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화이트 스테인은 한 번에 흰색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칠하고 또 말린 다음에 샌딩 가볍게 해주고서 또 한번 칠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올려가면서 칠을 해줍니다. 자, 오늘은 붓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칠에 대해서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도장이 끝났고 붓을 세척해줍니다. 오늘 사용한 도료는 수성도료이기 때문에 물로 세척해주고 물로 희석해줍니다. 유성도료의 경우에는 신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미네랄 스피릿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겠죠. 바로 쓰거나 뭐 며칠 내로 쓸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세척을 해준 이후에 지금 영상에서처럼 물에 담가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말리는 것보다 그냥 물에 담가두고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아요. 저희 공방에서는 흰색 테이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세척을 해줍니다. 만약에 바니쉬를 고정했거나 뭐 자주 쓰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료에 담가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위쪽에 있는 철 부분이 녹이 슬기 때문에 철 부분은 물에 닿지 않게 최대한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붓을 오늘 완전히 세척해갖고 보관할 것이다, 그러면 물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살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을 잘 씻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페인트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흰색 물이 나와요. 검정색 페인트를 썼으면 검은 물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씻어도 안 씻어집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지금 영상에서처럼 툭툭 털어줘요. 자, 이때 최대한 많이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붓 세척과 똑같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그대로 붓을 날려버리면 그 붓 안에 있는 물기는 마르고 도료 성분은 그대로 남으면서 점점점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원액과 같아지는 순간이 오고 최종적으로는 물기가 다 마르면 완전히 페인트를 묻혀서 굳힌 것과 사실 똑같은 성분으로 남아있겠죠. 물론 양은 굉장히 적겠지만 이렇게 도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굳히면 붓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붓은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공방에는 컴프레셔가 있죠.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붓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컴프레셔가 없는데 드라이기로 말려볼까? 그러면 오히려 붓이 굳는 거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물기를 날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붓의 결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날려보내줘야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도료가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굉장히 헝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방향으로 꼼꼼하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날려주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30초 정도면 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료를 완전히 말려주시고요. 만약에 에어 컴프레셔가 없다, 그러면 수건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데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최대한 물기를 짜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붓을 굳지 않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